서울인데 용인보다 분양가가 2억이나 싼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루 정도 빨리 올리는 건데요. 51 타입, 59 타입, 74 타입, 84 타입 이렇게 총 571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 일반 분양이 182세대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여러분들이 아는 신림역에서 두정거장, 신림선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 걸어서 신림 뉴타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신림 뉴타운 중에서 3구역입니다. 신림선 서울대 벤처타운역과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1km가 넘어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용 못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조금 크게 먹고 가면은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을 이용할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간 살짝 경사가 졌어요. 경사가 심한 정도는 아니에요. 약간 이게 경사인가 하는 정도의 경사가 있습니다. 역에서 여기 아파트 단지 갈 때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자, 서울대 벤처타운역에 가기만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데요. 서울대 벤처타운역에서 강남역까지 24분이면 됩니다. 24분. 그럼 아파트 단지에서 20분 걸어 나오고 지하철 24분 타면은 44분이면은 1시간 이내에 강남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번 갈아타야 됩니다. 2호선으로. 그 다음에 또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 여의도는 딱히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고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5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20분 걸리니까 총 35분 정도가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출퇴근하기 좋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가 많은 종로 지역도 있죠. 종로 지역 가기는 조금 무리지만 어쨌든 34분이면 갑니다. 역에서 출발했을 때.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 나온다고 하면은 총 54분. 1시간 정도 걸리겠죠. 그래도 1시간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서 1시간 걸리는 거니까요. 아파트가 역과 가까웠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역과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서울대 벤처타운역이 나쁜 역은 아니다. 좋은 역이다. 괜찮은 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가 아까 신림 3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및 분양 단계라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위쪽으로 역과 가까워질수록 조금 아파트 지어지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 위에는 바로 위에는 신림 2구역 관리처 분위기가 났어요. 아직 그 착공 및 분양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막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펜스가 쳐져 있겠죠? 그 다음에 역세권 역과 제일 가까운 신림 1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 단계입니다. 재개발 단계 중에서도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트까지 지어지는데 한 10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습니다. 완전 평평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사가 막 심한 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경사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옆에 신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학교 보내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주변이 원래 빌라나 뭐 단독주택 이런 게 조금 정비가 안 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새 아파트들로 바뀔 겁니다. 다만 이제 추후역으로 가는 길목이 그런 재개발들로 인해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먼지나 소음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겠죠. 역을 이용하려고 나갈 때예요. 그리고 뒤편은 산이나 다 공원입니다. 뭐 이렇다 할 인프라, 뭐 상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상가를 이용하려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갈 때 이 인근이 다 재개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해드린 거 신림 1구역, 신림 2구역, 신림 3구역인데 신림 3구역이 가장 땅도 작고 세대수도 적습니다. 장점은 서울대 벤처타운역 자체는 주요 일자리 가기에 괜찮은 역이다. 한번 뭐 갈아타거나 아니면 여의도는 갈아타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자녀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인근이 재개발로 앞으로 깔끔해지고 발전할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은 지하철역이 아무래도 1km 넘게 떨어져 있어서 20분이나 걸어야 되는 그 거리가 멀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공사로 인해 지금 여기 신림 3구역이 가장 먼저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재개발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현장을 5년, 몇 년 동안 계속 볼 수 있어요. 신림 1구역이 얼마나 빨리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신림 2구역은 지금 이제 펜스 치고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가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로지오는 5일 타입 분양가가 5억 9천에서 6억 5천, 5구 타입 분양가가 6억 8천에서 7억 5천, 74 타입 분양가가 8억 3천에서 8억 5천, 84 타입 분양가가 9억 2천에서 10억 천입니다. 분양가가 예전에 비하면 다소 비싸게 느껴지지만 또 최근에 분양한 용인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보면은 서울치고는 괜찮은 가격에 나온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가격에 이제 확장비도 더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5일 타입은 6억 1천에서 6억 7천, 그 다음에 5구 타입은 7억에서 7억 7천, 그 다음에 74 타입은 8억 7천에서 8억 8천, 그 다음에 84 타입은 9억 5천에서 10억 4천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다른 옵션, 뭐 에어컨 같은 거 넣으면 몇백만 원 더 추가될 거예요. 다른 옵션들도 추가하면 한 거진 500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주력 평형이 되는 5구 타입과 84 타입을 비교하겠습니다. 자, 5구 타입이 7억에서 7억 7천 정도에 분양한다고 했죠. 근데 가격을 비교하려고 보면은 이 인근에 5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입지가 많이 달라요. 뭐 더 역과 더 먼다던가. 그래서 아무래도 벽산 블루밍이라는 아파트랑 비교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했습니다. 참고로 서울대 벤처타운역 프로지오는 2025년 입주예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연식 차이가 20년 차이가 나는 거죠. 20년 차이나 나는 걸 비교하기 조금 그렇지만 이 인근이 다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서 뭐 이렇다 할 아파트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마저도 177세대예요. 나머지 아파트들은 더 세대수가 적습니다. 아니면은 더 입지가 먼다던가 아니면 연식이 더 지금 이거 벽산 블루밍은 2005년인데 나머지 아파트들은 연식이 더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비교하지 않았고요. 일단 이거랑 비교했습니다. 네, 5구 타입 호가가 현재 6억 9천인데요. 실거래가는 6억 5천에 찍혔습니다. 근데 2021년에 실거래가 찍힌 거예요. 그건 2년 동안 실거래가가 찍힌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래가 2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6억 9천 호가가 아무래도 단지 수가 177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거래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호가는 그냥 참고로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호가가 꽤 되죠. 구축인데. 84 타입 호가가 8억 5천입니다. 실거래가는 8억 4천5백 찍혔었어요. 2021년도. 2년 전에요. 그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이런 자료가 내일 탑재되기 때문에 저는 미리 찍어서 조합원들 자료로 찍어서 조금 화질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화살표 방향이 역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볼 수 있겠죠. 자, 5일 타입 나왔습니다. 5일 타입은 3베이예요. 구조 잘 빠졌죠. 그 다음에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방 2개, 욕실 1개예요. 욕실 2개 아닙니다. 욕실 하나예요. 역과 그나마 제일 가까운 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5일 타입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데요. 1, 2층 저층만 있는 게 아니라 10층 이상도 있습니다. 6세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10층 이상이 나온다. 그래서 5일 타입 조금 매력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구 타입입니다. 5구 타입은 3베이고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 화장실 2개 이상이 5구 타입부터 적용됩니다. 5구 타입 대부분이 정남향입니다. 물론 일부는 남서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42세대이면 전부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라서 여러분들이 청약 넣으면은 최고 높은 층이 4층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 B타입입니다. 남동향, 서양이 있고요. 남서양. 그 다음에 역과 그나마 제일 가까운 동해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지만 두세 대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것도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네. 만약 74 당첨됐다. 그럼 1층 아니면 2층인 거예요. 그 다음 84 A타입. 그러면 아까 뒤에 왜 74 A타입은 다루지 않았냐? 네, 74 A타입은 일반 분양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가져갔어요. 84 A타입 역시 3배입니다. 남동향, 남서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73세대입니다. 여기는 6층에서 9층 사이 매물이 꽤 됩니다. 84 B타입. 네, 남동향, 남서양 있고요. 네, 41세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배치도는 아니죠. 네. 그 다음에 6층에서 9층에 한 16세대 나옵니다. 10층 넘어가는 매물은 없어요. 자, 청약 일정입니다. 7월 3일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 1순위, 그 다음에 7월 5일이 2순위입니다. 근데 2순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보통 1순위에서 끊길 것 같고요. 전매 제한이 1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시 5%, 계약 후에 5%. 계약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한 달 후에 이제 5% 계약금을 내면 되고요. 중도금 60%, 잔금 30%, 이 부분은 다른 아파트 단지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밖에 안 되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하면은 나중에 전세 세팅도 할 수 있겠죠. 자, 종합 의견입니다.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저층이잖아요. 하지만 현재 청약 분위기로 봐서 1순위에서 완판될 가능성 또한 큽니다. 용인이나 광명이 12억에 나왔는데 서울이 10억이다? 물론 역과 거리가 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덤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다. 그 다음에 조금 투자하고 싶은데 1주택자인데 투자하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다 하는 사람은 일단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전세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긍정적으로 봤을 때 59 타입은 한 4억 정도, 84 타입은 4억 5천까지도 전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익만큼만 빚을 지면 되겠죠. 투자자가 1년 후에 전매 제한 풀리니까 그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 있긴 팔 수 있는데 양도세를 많이 떼죠. 1년 후에 양도하면은 60% 넘게 여러분들 이익 본 거에 60% 넘게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양권 단기 매도는 별로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갑자기 막 급상승할 때면은 이런 전략도 괜찮게 먹힐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피가 초기에 많이 붙을까? 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아파트를 가져가면은 오르겠죠. 오르긴 오르는데 이 분양권에 대한 피가 갑자기 막 1억 이렇게 오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피가 5천 정도까지는 초기에 붙을 수도 있다고 쳤을 때 세금으로 60% 넘게 떼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손에 떨어지는 거는 한 2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2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복비를 내야 되겠죠? 네. 그럼 내 손에 1,000 몇만 원이 남습니다. 한 1,800이라고 쳐볼게요. 1,800이라고 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 거의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가까이 될 텐데 계약금 6천에서 1억 가지고 그 돈을 넣었다가 1년 뒤에 3만 원 뽑아내는 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리스크가 있습니다. 피가 5천 붙는다는 보장이 없죠. 1년 안에. 그죠? 그래서 등기까지 칠 정도로 등기까지 치고 몇 년 가져갈 장기 투자자라면은 저는 청약 넣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실거주자라면은 가격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라고 생각해서 저 같으면은 실거주자라면은 청약 넣겠습니다. 다만 저층에 살아야 된다는 거. 네, 높은 층수가 없습니다. 저층에 살아야 되고 9층 이상 받는 거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